자, 일단은 오늘 오전에 남북 경협주들이 또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 버렸죠. 어제 미 증시가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 오전장 남북 경협주들의 초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단타 종목, 단기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자, 조강 ILI가 먼저 끝났네요. 자, 조강 ILI는 목표가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오버슈팅이 오전장에 나오겠죠. 잘 분할 차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차익 잘 하시고. 자, 일단 중타반 및 단타반에서도 갖고 있는 대북주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이슈가 9월 빅쇼와 연결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된 것 뿐이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들이 뭐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뚝심 있게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를 올해 우리가 만들고 싶어 했던 좋은 결과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뚝심을 잃지 말자. 스토리 하나를 봤으면 그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튼 잘들 뭐 버텨주시고 좋습니다. 대북주들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죠?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한 방에 홀라당 해먹으면 안 되고 잘 나눠서 대응을 해야겠죠. 우리 새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님들 어저께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제가 우리 형님들께 사실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또 나올 수 있다. 언제? 9월달에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8월 말로 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9월달로 좀 연기가 된 거지. 괜찮아요. 선거를 바로 앞전에 빅쇼가 만들어져야 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이게 선거 전에 일찌감치 뭔가 샴페인이 터져버리면 그 약간 그 어떤 열기가 선거 당일쯤 돼서는 식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진기업 터집니다, 힘들. 유진기업. 이거 뭐 매매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진기업이 이제 머리 들죠. 지겹게 바닥을 다졌지만, 바닥을 다졌지만, 이제 머리 드러냅니다, 힘들. 뭐, 이틀간 이렇게 오버슈팅 구간으로 만들어내면은 소화는 할 수 있어요. 소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 대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예전에 유진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유진기업 좋고요. 성신양해. 뭐 시멘트 중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현재 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표 시멘트. 못 나오던 애들 이제 대가리 들고 있죠. 다스코 같은 애들 이제 머리 들죠. 건설주들 중에서는 태연건설 바닥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이한 변화입니다. 핵폐기 관련 리스트 제출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뭐라 그랬습니까? 오르비텍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애들, 현대가로 묶이는 애들,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 나온 애들 등등 많죠. 지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놈들. 기대됩니다, 형들. 과연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얘네들? 진짜 대북주들은 매매하기가 올해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웠다. 뭐 현재도 역시나 뭐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보통의 어떤 섹터들은 스토리가 하나가 정해지면 그 변동이 그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있던 게 없어지거나 그러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섹터들은 예를 대선 테마다라고 하면 대선 일정이 정해져 있고 뭐 총선 일정이 정해져 있고 막 그런 일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남북 경협주들은 일정이 정해지기도 했지만 정해졌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판이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아마 요거 이쪽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마 혀를 내두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북 섹터를 매매하는 이 주포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님들? 그렇지 않나요? 이 대북주들을 핸들링하는 주포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갑자기 다음날
이번 주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기로 했다가 금요일 밤에 방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2주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북주를 핸들링하는 주포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포들이 대북주를 안 건드릴까요? 흔히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북주를 안 만지겠냐고 지금.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해임들이 물리면 큰 손도 똑같이 물린 거예요. 해임들이 100만원 손실 볼 때 큰 손들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10억, 100억 이렇게 손실 보는 겁니다. 해임들 손실금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더 손실을 많이 봤는데. 큰 손이 손실을 더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힘들.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차피 스토리가 완전히 작살나지 않는 한. 근데 스토리는 살아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이번 주 주초에는 굉장히 좀 핫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제가 이미 지난주 우리 이제 목요일이었나 이제 제가 우리 전체 중타반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생, 좀 문자 잘 안 보내거든요. 중타반 좀 버텨야 되니까 대북주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태까지 버티신 분들은 힘내세요라고 이제 문자 보내드렸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본격적으로 9월달 다음 주면은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방북을 하고 그 이전에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형님들 누가 합니까? 유엔 총회에서 지금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만남이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돌발적으로 아니면은 트럼프의 선거에 김정은이 이용될 수도 있겠죠. 대략 한 10월 한 중순 만약에 이용돼 버리면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또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둘이 손 맞잡고 손을 들고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선거 전에 어느 정도는 이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또 한번 선거를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미국의 선거는 보통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기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한 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20몇 번 있었는데 딱 2번인가? 2번인가 빼고는 다 집권에 반대되는 당에서 당선이 됐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 트럼프가 이기기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갖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이겼던 적은 거의 없으니까. 저도 별로 손해볼 거 없고 원래 지는 거고 그동안 져왔고 다 알고 있죠. 하여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대북주들은 어저께 오늘 이틀 연속 세게 나오는 종목들은 좀 소화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갑자기 또 판이 어그러지지만 않는다면 뭐 한번 드라마틱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아무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잘 버텨주셔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필요한 건 뚝심이야. 누가 더 뚝심 있게 잘 버티냐, 잘 끌고 가주냐. 적당히 또 올라오면은 한번 매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파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아시죠, 여러분? 포스코 엠텍이 이렇게 가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포스코 엠텍이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 막 매매했잖아. 사서 팔고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때 아마 올라올 때 본전가에서 그냥 까고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잘 우리가 팔았다 이 생각했는데 3,700원까지 빠졌죠. 한 달 내내 빠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4,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걸었는데 8,000원까지 단 며칠 걸립니까, 근데? 아니 시세가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도대체 며칠입니까, 이거?
4,000원짜리가 8,000원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달 동안 개고생을 했어도 단 3일이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개고생을 시켜도 3일이면 된다.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개고생을 시키는 종목인데, 이런 류의 종목들이 지금 많죠. 도처에 깔렸는데 개고생을 시키지만 툭 걸어 나오고 툭 걸어 나오면 그냥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한 이틀 3일 만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지금 도처에 깔렸어.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하여튼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잘 살리셔서 정말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 코스에서 그동안 고생시킬 거 다 시켰잖아.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은 또 많이 포기했을 거라고요. 포기할 사람들은 뭐 다 포기했을 거고, 오르비텍 같은 애들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때 당시 이미 다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네. 저는 여기 샀다 그랬잖아. 여기서 샀다고 오르비텍을. 이때 샀나요? 이때 샀던 거 같다. 이때 한 20% 지금 수익 중이에요. 20% 정도. 근데 20%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툭 걸고 나온 다음에, 툭 걸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작 20%인데 여기서 두 번 딱딱 걸어버리면 바로 100%입니다 님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게 이렇게 뭐 천천히 내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믿고 가는 종목들은 천천히 완만하게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진짜 불현듯 시세가 나기 때문에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주식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100일 다져도 정말 천정까지 가는 3일이면 가거든. 그리고 그 3일 내에 못 팔면 게임 끝나고, 그죠? 아무리 좋은 시세여도 이게 천정 3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세의 종지를 가고 있는 걸 못 느끼고 못 팔면은 그대로 또 물리는 거고요. 이제 주식을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순간에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뭐 다 똑같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터질 때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오전에 단타 종목들, 몇몇 종목들 수익 실현했고요. 아직 좀 수익이 실현되기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나온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종목도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런 종목들은 현재 뭐 보이지 않고 잘 간수하시면 좀 시대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북주들 흐름도 무난합니다. 오전에는 너무 빠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얘기죠. 트럼프가 그 뭡니까, 백악관에서 그 친서 내용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우리 장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또 반영이 된 거죠. 어저께 강했는데 오늘은 좀 소화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또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틀 동안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흔들흔들 할 수 있겠죠. 또 단기로 들어간 사람 팔아야 될 거고, 그동안 물렸던 사람은 아이고 이게 이제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매물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 매물도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반짝 나오다가 또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어떤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기니까 또 제약바이오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는 또 살짝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더 뻗을 수 있나요? 여기서 스토리가 뭐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 스토리 준비된 건 대북주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돈이 대북주로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은 대북주 가지고 놀아야 되고, 빅쇼 준비해야 되고요. 매집할 거 아직 못했다면 여전히 조정 심하다. 이제 조정이라는 게 힘들 뭐 음봉 조정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양봉 내에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그죠? 그 안에서 틈바구니가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라도 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일단 뭐 최소 단기로 너무 좀 고가에 따라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넘어갈 때 한번 팔아주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힘들. 최상의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조율이 되고 있다면, 뭐 얘기는 지금 오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팩트. 음, 폼페이오가 가는 거 일정이 잡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북미 정상이 언제 만난다. 그게 뭐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는 재료로 끝날까요? 힘들? 그 재료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재료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대북주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10월 달까지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북주를 다 청산해야 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거는 이제 항상 가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스토리를 계속 집중해서 찾아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기가 거의 다 왔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오버슈팅이 준비가 분명히 되고 있다. 물론 나온 종목도 있어요. 오버슈팅이 뭐 푸른 기술 같은 애들이 이미 시세가 한참 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가지고 승부 볼 수는 없는 거고, 시세가 안 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오버슈팅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다수가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터지겠죠. 어저께 포스코 엠텍이 터졌던 것처럼 뭐 다른 종목이 이제 머리를 들고 쳐 나오는 거고, 어저께 성신영애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자 쉬고 있지만 내일자 내일 모레자 성신양의 상한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오버슈팅 아직 제대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을 패러다임을 이해하시고 대응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전에는 잠시 마이크 좀 내려놓고 있을게요. 조금만 더 보고 움직임이 어저께 편입했던 종목들이 탄력이 더 생기지 않는다면 방송 마무리하고,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한 종목들이 몇몇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